자, 오늘 점유권부터 갑니다. 점유권. 페이지 70페이지. 자, 점유권의 목차예요. 점유의 개념, 보조자, 간접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의 모습, 자주, 타주, 그 다음 점유 승계,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점유권의 효력, 여기에서 점유의 일정한 모습을 추정하는 추정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마지막으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첫 번째, 점유의 개념. 자,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사실상 지배죠. 이게 점유. 그럼 점유권 줍니다. 2번, 별 3개.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 건물 점거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입니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점유가 성립하려면 사실적 지배관계, 사실상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내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어요. 나 몰라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점유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내 의사로 내가 점유해야지. 누군가 몰래 넣었죠? 나 모르죠? 그럼 점유, 나한테는 있지만 점유하 그거예요. 점유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왔어. 자,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편의점 알바생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자는 2번하고 3번만 보면 돼요. 2번.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다. 따라서 점유권 없을 거고. 그래서 3번 별 3개. 보조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주체 될 수 없을 거고, 반환 청구, 물청 상대방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보조자는 스스로가 다 없다로 끝나요. 간접 점유하고 반대죠. 자, 그러면 4번은 뭐냐? 한 번 났어요. 편의점 알바생은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력구제, 이게 뭘까요? 도둑놈이 라면 한 박스 훔쳐가면 알바생 잡으라 그 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말고 저는 보조자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게 아니라 도둑놈 잡아라. 이게 자력구제, 내 힘으로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 그래서 한 번 나왔어요. 자, 5번은 뭐냐? 부부가 불법 점유합니다. 자, 소유자가 부인을 상대로, 처를 상대로 나가세요,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자, 괄호 봐요. 부인은 남편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겠죠. 점유자죠. 그래서 점유자니까 상대방이 부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 이해하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만약 대법원이 봐버렸다. 그럼 그 대법관은 멱살 잡히죠. 여성들한테. 평등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점유자입니다. 점유자니까 상대방이 된다. 물청 상대방이 된다. 그 동네예요.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세준다 그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법조문이죠. 지상전세,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래서 세준 사람. 그래서 설정자, 임대인, 간접으로 점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지상전세, 임차인은 직접 점유. 이해가. 자, 2번, 3번. 2번 간접점유자,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3번 별 3개.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주체도 되고 반환 청구, 점유자니까 상대방도 된다. 간접점유자는 있다로 끝나요. 보조자는 없다로 끝나고 중심 꽉 잡으면 돼요. 3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4, 5, 6번은 한 번씩 나온 애들이야. 자,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머릿속으로 괄호가 생각나야 돼. 갑이 을한테 세 줬는데 을이 병한테 전대차 할 수 있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2개, 중첩적으로. 갑을, 을, 병.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전대차. 자, 5번. 오른쪽 5번은 뭐냐?
이 임대차 계약,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 이 임대차 계약이 꼭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 직접점유 성립한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꼭 유효할 필요 없다. 무효라도 간접점유 성립한다. 6번.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직접 여기서 안 살고 있으니까. 알바생은 도둑놈 잡고 간접점유자는 현재 이 부동산에 안 살잖아요. 자력구제권은 없다. 자력구제는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요. 자, 상속인의 점유 쉽죠.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됩니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동그라미 1번 뭐 기초니까 상속인이 이 상속 사실, 즉 아버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또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아파트 점유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할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다. 사실상 지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 점유권도 재산권이니까 다 상속된다. 어렵잖아요. 자, 이제 점유의 모습. 여기서 여러 가지 점유 모습이 있죠. 소유사, 자주, 소유사 없네요. 타주. 본권이 있어요. 본권이 없어요. 자, 아무런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이 없죠. 이 본권 없는 점유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본권 없음을 알면서 악의점유, 본권이 없는데도 나한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이게 바로 선의점유죠. 선의점유, 악의점유, 특히 선의, 본권이 있다 믿고 외워야 돼요. 본권이 있다 믿고, 대표가 소유권이 있다 믿고, 선의. 항상 선의에는 믿은 데 대해서 잘못이 있고 없고, 평화, 떳떳, 폭력, 몰래. 그럼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 점유 모습 중에서 이따 점유 추정력에서 좋은 점유 모습 추정돼요. 평온, 공연, 선의, 자주. 이 네 개가 추정돼요. 소유의사, 법조문 순서로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하겠지만 무과실 점유는 좋은 거지만 추정해주지 않아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해주지 않아요. 이따 나와요. 추정력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자주, 타주. 자주. 동그라미 1번. 소유의 의사로 점유. 타주.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 의사가 없겠죠. 자주, 타주 개념.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올 거고. 3번. 대본 판례 하나.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라는 게 뭐냐에 관한 대본 판례.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하려는 의사예요. 내 거야. 이게 소유의사.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믿고 하는 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놈이 자주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은 자기한테 이 물건, 훔친 물건인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그게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하려는 의사. 그러니까 도둑놈이 사용 수익 팔아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죠.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별 3개입니다. 5번 나왔어요.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속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세트죠. 객관적으로 결정, 맞는 지문. 주관적으로 결정, X지문. 속마음으로 결정, X지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질상 대부분이 자주로 본 케이스, 맨 밑에 타주로 본 케이스. 이걸 구별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걸 구별만 하면 돼요. 이걸 보고 너 자주야, 너는 타주야. 이거 구별하면 돼요. 이제 여기는 다 대부분 판례죠. 첫 번째. 1번, 2번, 별 3개. 자주, 매수인. 매수인은 성질상 소유사 있겠죠. 그래서 매수인 점유는 자주예요. 동그라미 2번. 타인 권리 매매 매수인. 갑을 매매인데 갑게 아니라 A 소유. 타인 권리 매매 매수인. 무조건 자주예요. 그래서 갑 네 거 아니고 A 거야. 알고 매수해도 자주예요. 악이 알았다. 이게 혹시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구시라는 얘기예요. 타인 권리 매매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다. 무조건. 알면서 악이 나쁜 놈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주. 무조건 자주. 자, 3번. 갑을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이제 취득시효랑 연결시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당신은 무효를 몰랐군요. 봐주겠죠? 취득시효 줍니다. 자주.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옆집 땅을 20년 동안 점거했어요. 왜? 지가 산 땅으로 믿고. 이게 바로 착오란 말이 나와요. 취득세 주고 싶으면 착오란 말이 또요. 당신은 착각으로 옆집 땅을 당신 땅으로 믿고 점유했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취득세 드릴게요. 자주. 착오, 자주. 무임을 몰랐어? 자주. 이렇게 단어로요. 자, 타주.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세입자죠. 지상전세, 임차인 이렇게도 나오고 직접 점유자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면 세입자구나. 너는 성질상 타주겠구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매매가 무효인 경우 무효임을 알았대요. 나쁜 놈. 너 타주야. 그래서 모르면 자주, 무효임을 알면 타주. 이렇게 가면 돼요. 다음 페이지. 3번. 옆집 땅을 점거했는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점거해버렸어요. 그럼 대부분이 취득세 안 줘요. 그래서 상당히 초과 이 단어가 뜨면 아무리 매수인이라도 타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침범, 상당히 초과 이 5글자가 뜨면 나쁜 놈, 타주, 취득세 안 줄 거야. 4번, 5번 별 3개.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죠. 20년 동안 안 들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익물권은 취득세예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토지 소유권은 취득세 주지 않아요. 분묘기지권만 취득세 해주지 그 밑에 있는 토지 소유권은 취득세 안 줘요. 취득세 안 줘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는 다 주겠죠. 남의 땅인지 알면서 점유했죠. 그래서 타주. 5번 명의수탁자 점유. 수탁자도 잠시 등기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소유 알 그 전제로 점유. 그래서 타주예요. 그래서 수탁자 타주. 남의 땅에서 묘 타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오케이. 이게 대부분이 여기 이거 딱 정리된 거죠. 정리. 그래서 다음 자주점유 추정. 동그라미 1번 기억 2번 3개 별 3개 1번 기억 2번 3개 별 3개. 자,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법조문은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추정해 주죠. 첫 번째 자주로 추정. 기억. 추정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 재판 들어가서 스스로 추정된 이 사실을 지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맞는지 뭐.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자, 2번. 악의 무단점유가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 본권 없음을 알면서 악의의 무단점유예요. 악의의 무단점유는 더 이상 자주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대법원이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 추정 깨버립니다. 깨진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이제는 타주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취득세요 안 된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저 문장 같이 훈련하시고. 자, 3번 왕별.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 권원을 법정에서 주장했죠. 판사님 저 샀어요. 저 샀어요. 매수인이에요. 저 자주예요. 하지만 재판 결과 인정됐다 안 됐다. 아, 인정 안 돼요. 점유자는 주장하면 인정 안 되고요. 밑에 기억 소송 내면 점유자는 집니다. 패소합니다. 자,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 권원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재판 결과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이걸 읽은 순간 괜찮아. 인정 안 돼도 밑에 소송 제기했다 패소해도 기억 같이 하는 거예요. 인정 안 돼도 괜찮아.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패소해도 괜찮아. 결론이 같아요. 이제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자주 추정 깨지지 않아요. 자주 추정 번복되지 않아요.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왕별이고 기억은 별 3개예요. 3번 본문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점유자가 뭔가 주장을 했는데 인정 안 돼. 기억.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패소합니다. 빨리.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그럼 여전히 자주다. 이렇게 우리 시험 안 나와요. 추정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다. 지문은 이렇게 나요. 그래서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대로 아주 잘 나오니까. 이유는 괄호에 있죠. 소수로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판결문에서 점유자 소송 제기 패소하면 네 청구를 기각한다 나오지 너 소유자한테 넘겨줘라 이런 판결문 내용이 안 나와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주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손흥민의 발차기가 우리가 들어갑니다. 기술.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같은 지연. 결론은 자주. 점유자가 주어가 점유자가 자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전환되지 않는다, 타주로. 오케이. 점유의 전환. 자주에서 타주로도 바뀌고 2번 타주에서 자주로도 바뀌어요. 첫 번째 1번 자주에서 언제 타주로 바뀌느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다 별 3개. 1번 팔았죠. 내가 살다가 매도 반드시 매도 두 글자하고 인도의무 네 글자가 함께 떠요. 인도의무 이게 중요한 단어죠. 가벽을한테 팔아서 이제 매수인들한테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그 다음에 2번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그 결과 점유자는 항상 소송에서 집니다. 왜? 본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 패소로 확정. 자, 그러면 그동안 자주로 점유하다가 소유자 갑이 찾아와서 나가래요. 그거예요. 반환하세요. 이렇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점유자 집니다. 소유자한테. 그러면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타주로 전환돼요. 재판 끝난 후부터. 왜 그럴까요? 과로예요. 소유자가 갑이 점유자 상대로 내 건물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소송 들어온 거예요. 그럼 판결문이 점유자가 지면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건물 반환하라. 판결문이 이렇게 떠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너는 쟤한테 돌려줘라. 인도 의무가 판결문에 떠요. 그러니까 기존 자주에서 넘겨줄 인도 의무가 발생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패소. 이때는 네 청구를 기각한다. 점유자한테 기각.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지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너는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판결문 구조를 알면 돼요. 자, 기술 들어가요.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타주예요. 점유자가 시작되면 소수로는 자주. 같은 종시. 소유자가 타주로 전환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 점유자는 무조건 접니다. 점유자 무조건 져요. 그러면 소유자가 시작됐구나. 너는 자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타주로 전환된다. 언제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이걸 다른 시험에서 소제기 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여기까지 해요.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자체가 안 나왔어. 2번이. 하지만 다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시험에도 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기랑 비교하면 돼요. 자, 2번.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타주가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타주 대표가 세입자죠. 내가 새 살다가 임차인이 사버립니다. 그러면 기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겠죠. 자, 이 말을 세입자가 사버렸다. 그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나와요. 동그라미 1번. 타주 점유자가 주어 타주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주인한테 샀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 또는 점유를 시킨 갑한테 주인한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돼 바뀌어요. 그러면 타주가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소유의 의사 이 5글자가 떠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 소유의 의사를 표시. 이 5글자가 떠야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 이 5글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타주에서 소유의 의사 자주잖아요. 자주로 전환. 따라서 2번, 동그라미 2번 이건 덜 중요해요. 타주 점유자가 임차인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소수로 가요. 이 경우 소유권 등기 박은 경우 1번과 같이 자주로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타주라는 얘기. 전환되지 않아요. 또 타주 점유자가 세입자가 이 토지 위에 건물 올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어요. 그러면 타주가 건물 올리고 대장에 등재하면 자주로 바뀌느냐? 1번과 같이
안 바뀌어요. 왜? 이 두 가지 지문이 두 개요. 등기 박든 건물 올려서 대장에 등재하든 지문이 두 개요. 지문 두 개. 여전히 타주. 자주로 바뀌지 않아요. 이유. 소유의 의사. 이 다섯 글자가 없어서 그래요. 문장 속에 없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 다섯 글자가 있어야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거지. 단순히 소유권 등기 박았다거나 건물 올려서 대장에 등재한 것만으로는 자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주로 전환된다. 그러면 X 지문이 돼요. X. 그래서 1번 그걸 중심 잡으면 돼요. 아하,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려면 무슨 글자가 필요하다? 소유의 의사, 점유했든 표시했든 소유의 의사. 그래야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어요. 단순히 소유권 등기, 대장 등재 있다는 건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 어우, 된 거예요. 민법은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문장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 범죄 흔적을 내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주 끝났어요. 자주 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잘 나오죠. 자, 이제 선약이 아까 했죠. 본권 없는데 본권이 있다 믿고 있다 점유자 회복자의 권 거기서 써먹어 얘는. 그다음에 악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과실이 있고 없고 선의에 나오겠죠. 선의자에게 과실이 있고 없고 평화 떳떳 폭력 은비 수물은 비밀비 몰래 나쁜 점유 모습이죠. 자, 이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여기가 제일 안 중요해요. 취득, 양도 안 중요해요. 이제 승계부터 중요해요. 취득. 동그라미 1번. 가볍게 봐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점유권 취득.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지배를 상실합니다. 점유권 소멸. 이해돼요. 사실상 지배하면 취득, 상실하면 소멸. 그러나 법조문 제2항이에요. 도둑놈이 훔쳐갑니다. 나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로 내 가방을 회수합니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둑놈이 훔쳐가면 소멸됐겠지만 돌려받으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 당한 내 가방을 돌려받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자, 점유권 양도 법조문 한 번 나왔어. 1번 한 번, 2번 한 번, 3번 한 번. 1번 점유권 양도는 점유물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말 되죠? 넘겨주면 점유권이 양도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그 다음에 2번. 내가 강원도 땅을 삽니다. 자, 강원도 땅을 사는데 현장을 안 가봐요. 서울에서 계약서 쓰고 등기 박아요. 그러면 강원도 땅이 현실적으로 안 가도 점유 나한테 온 거로 본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내가 소유자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여기서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서울에서 이전 등기 박았죠. 갑으로부터 산 을이 서울에서 이전 등기를 박으면 통상 이 등기 박을 때 이 강원도에 있는 땅을 인도받아 점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등기 박으면 인도받아 점유한 걸로 본다. 뭐 이런 판례가 있다.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조심할 것. 이전 등기만 인도 점유로 보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존 등기 할 때 인도받아 점유한 걸 본다. X예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 이전에서 인도받아 나한테 점유가 넘어왔다. 이전됐다. 그 느낌을 가지면 돼요. 한 번 나왔어요. 안 중요해요. 3번.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 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한 번 나왔는데 이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이해가 되면 민법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봐봐.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지. 간접 점유자는 그 머릿속에 누구 생각해야 돼요? 세준 갑을 생각해야지. 자, 간접 점유자 갑은 머릿속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뭘까? 한번 생각해봐. 민법은 자꾸 생각해야 돼. 세입자에 대한 나중에 내 아파트 돌려줘. 그 반환 청구권을 갑이 병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를 팔므로써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간접 점유를 병한테 승계시켜 줄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면 해석 능력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요. 제가 그림 그려놨어요. 간접 점유자.
갑을 임대차, 임차에는 직접점유자.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걸 딱 계산이 돼야 돼. 갑은 세준 간접점유자. 자, 간접점유자 갑은 나중에 을에게 아파트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청구권이 있겠죠. 이걸 병한테 양도한다는 얘기야. 반환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면 기존 간접점유를 병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게 맞는 지문. 흘러간 식으로다. 흘러간 식으로. 와, 이게 머릿속에 계산되면 민법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점유 승계에 관한 법조문 이게 그대로 나와요. 1항, 2항.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 법조문은 매매에 작동돼요. 매매 특정 승계에만. 그래서 이 법조문 있죠. 방금 앞 페이지에 있는 이 법조문은 특정 승계 매매에만 작동된다. 그래서 그대로 점유자의 승계인 이것도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특정 승계인 하면 누구? 매수인. 무조건 매수인.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매수인들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내 점유하고 앞놈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있어요. 만약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앞놈 점유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 2개 나오죠.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1항이 나오고 그 다음 2항 함께 주장할 경우에는 전 점유에 혹시 하자 있는 점유라면 그 하자 점유가 승계된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없애버렸죠.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생각나요? 여기서 제가 10년 해서 앞놈의 악이면 악의 20년 입문 때 했죠. 1월 달까지.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앞놈이 악이면 악의 20년 이렇게 하자도 승계하는구나.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간 합산. 점유의 승계는 왜 승계받느냐? 앞놈 점유를 기간을 합산해서 취득세 먹으려고. 내 점유 10년, 앞놈 점유 10년 합쳐야지. 그게 점유의 승계. 자, 동그라미 2번은 대부분 판례예요. 이것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전 점유자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 그러면 현 점유자는 을이겠네. 앞놈이 갑일 거고. 자, 현 점유자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합니다.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 점유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이 질문이 뜨면 그래 현 점유자가 지 점유만 주장 이게 범죄 현재예요. 합쳤어요. 지 것만 주장해요. 지 것만 주장해. 그러면 앞놈이 타주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점유만 주장하니까 네가 타주든 뭔 상관이야. 나는 법조문대로 현 점유자 의뢰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오,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그러면 X지문은 뻔해. 이 경우 전 점유가 타주로 하면 현 점유도 역시 타주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점유만 주장하는데 네 거 안 합쳤는데 그래서 하자 승계되지 않는데 그래서 자주로 추정. 그러면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장난을 쳐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죠. 분리시켜버렸죠. 내 점유만 이게 이제 킥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법조문대로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로 한 번 나서 한 번. 안 중요해요. 1번 법조문이 더 잘 나와요. 자, 포괄승계. 이제 여기는 중요하죠. 대법원 판례. 포괄승계 하면 상속. 특정 승계하면 매매. 포괄승계 상속. 상속받았죠. 1번 기억 니은. 별 3개. 저기 특정승계 동그라미 1번 별 3개 했나? 별 3개예요. 동그라미 특정승계 동그라미 법조문이 별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기억 니은 다 별 3개. 3개 다. 3개 다 나와요. 지문이 3개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 상속 받았죠. 그러면 상속으로 점유권 취득합니다. 그렇겠군. 갑 다시겠군. 자, 상속은 자주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권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아버지 점유를 그대로 상속인은 승계받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라면 갑다시 상속인도 같이 타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타주면 너도 타주야. 우리 법은 상속인은 별개의 인격체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다시예요. 다시 띄어봐. 갑이에요. 너는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타주니까 너도 갑이구나. 자, 기억. 상속인은 취득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타주면 취득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년을 점유해도.
자, 그러면 상속인은 매매와 같은 상속이 아닌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면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니은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요. 니은, 상속인이 자주가 되려면 상속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기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뀐다. 오호, 이해됐어. 그래서 너는 상속만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니까 살아. 매매를 하든 증여를 받든지 어찌됐든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새로 시작해야 기존 타주에서 너는 자주로 바뀌지. 이런 별도의 새로운 권한이 없다면 아버지가 타주면 너도 타주다.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점유권의 효력. 자, 우리가 11월부터 무려 4월까지 고생했죠. 고생하니까 이제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 처음에는 소련 말이었는데, 그죠?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이제 민법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앞으로도 10월까지 계속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애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찾아내려고. 민법은 범죄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있다 없다 내가 끄집어내면 돼요. 오케이. 점유권의 효력. 이제 점유에서는 여기서부터 점유권은 여기서부터 훨씬 중요해요. 첫 번째가 점유의 추정력이죠.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3개 그대로 나와요. 이 3개가 이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점유자는 4가지 점유 모습이 추정되죠.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자, 추정되면 이 4가지 사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이 4가지 사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시험 여기까지만 나와요.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X지문으로 내요. 그래서 추정되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지. 너 X야. 이렇게 날리면 돼요. 자, 2번. 1번 기억, 2번 별 3개, 이 3개 별 3개. 2번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법조문에 무과실이라는 세 글자가 없어.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또 세트죠. 추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지가 연락에 입증해야겠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입증.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 안 되면 안 되니까 지가 입증해야지. 스스로 입증. 자, 3번 왕변.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 저기 법조문 제2항이에요. 선의 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 패소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로 바뀌어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 문제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소 제기된 때로부터. 갑이 병한테 건물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 때로부터 기존 선의가 악의로 바뀌어요.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소 제기된 때로부터.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갑이 소유권이 있다 믿고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찾아와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요. 안 주니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면 소 제기했죠. 소송 제기했어요. 소유자가 선의 점유자에게 본권소, 소유권에 기한 이게 본권소예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자의 소송. 당연히 본권이 없기 때문에 지겠죠. 점유자는 무조건 패소예요. 그러면 패소하면 그동안 소유권이 있다 믿었는데 판결문에 병은 갑한테 건물 돌려줘라 이렇게 나오니까 판결문에 이제 너는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기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자, 선의에서 본권소에 지면 악의로 바뀌어요. 문제는 재판이 1년 걸렸는데 1년 재판이 끝난 때 악의 점유자를 보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재판 끝난 때가 언제? 갑이 소송 제기한 것을 올려버려요. 1년 전으로.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악의로 보면 이때 1년도 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을 주는데 만약에 이때 악의로 바뀌면 소송 기간 동안 월세 2천만 원을 얘가 먹는다는 얘기죠. 안 돌려줄 테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 기간 월세 상당액을 돌려줘야 돼요. 왜? 존말할 때 내줘야 되는데 얘가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왔어요. 갑을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버티지 마세요. 당신은 소재기 시부터 이때부터 악이니까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 2천만 원 당신은 돌려줘야 됩니다. 악의점유죄로서. 시험이 여기까지 나와요.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은 악의점유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실 때문에 법조문이 소재기된 대로 소급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되게 잘 나온다. 그래서 소재기된 때로부터 악의. 그래서 소재기 후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악의점유죄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가장 중요하고. 자, 4번. 한 번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이해하면 돼요. 대법원 판례는 이해하면 끝나. 자, 점유자는 선의점유 추정되고. 그렇지. 그런데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해서, 즉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기존 선의 추정이 깨진 것은 아니다. 자, 항상 첫 번째는 일단 맞아.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지. 맞아. 그러면 그 뒤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는 본권 없죠.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믿고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소유자가 찾아와서 이제 나한테 소유권 없구나. 본권, 권한을 본권으로 읽어요. 본권 없는, 소유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선의가 깨져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요. 그동안 믿은 선의는 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 만약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동안 선의 추정이 깨져버리면 선의가 있을 수가 없죠. 다 깨져버리는데. 그래서 그래. 나중에 본권 없는 사실이 밝혀져도 기존 선의 추정은 깨지지 않아. 깨졌다고 볼 거 아니다. 맞는 지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선의가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깨지지 않는다. 여전히 추정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하시고 이해 안 되면 별 없죠. 이해 안 되면 버려요. 애우지 말고. 나오지도 않고요. 나와도 흘러가고. 자, 오른쪽 점유 계속 추정. 이런 거 법조문 나와요. 법조문. 두 번째 법조문이죠.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20년간 점유했다고 입증을 못하니까 이 조문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전, 시작 시점. 20년 완성 시점, 전, 후, 양 시점 이틀만 여기서 살았어요. 그것만 입증해주면 당신은 20년간 계속 산 걸로 봐드릴게요. 이 조문이죠. 자, 그러면 기억은 뭐냐?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래.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을이었는데 이 법정 을 점유자가 같았죠. 근데 시작점은 A, 중간에 을이 매매로 샀죠. 10년쯤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을 10년, A 10년.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10년 전부터 한 을이겠죠. 을이 취득쇼를 먹으려면 점유 승계 끌어당겼겠죠. 합산. 그러면 을은 소송에서 판사님, 제가요 중간에 A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제 점유 10년, 앞년 점유 10년이고요. 얘 첫날 점유했고요. 저 현재 점유했고요. 하나를 더 입증해야 돼요. 저 얘한테 샀어요. 중간에 10년쯤 샀어요. 그게 바로 점유 승계가 증명. 그 말이에요. 저 샀어요. 그거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하나를 더 입증해라. 이게 당신 을은 A로부터 샀네요. 매매 사실을 입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년간 계속된 걸로. 하나가 더 늘어나요. 점유 승계 입증. 말 되죠? 저 A로부터 샀어요. 그게 점유 승계예요. 말 돼. 그대로 흘러가죠.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점유 권리적 법정. 왼쪽 세 번째 조문이에요. 동그라미 1번. 기억이 별 3개. 1번은 법조문 그대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겠네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해줘요.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가방 소유권이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는 이 법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동산에만. 움직이는 동산에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당신은 아파트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아파트 소유자겠네요. 추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기억이죠. 점유의 이 권리적 법 추정 이 법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되지 아파트, 토지와 같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봐라. 등기의 추정력이 있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지 점유의 추정력이 없어요. 적법 추정이.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이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한 4번 나왔으니까. 부동산에는 작동 안 된다는 거. 부동산은 어디에? 거기 바로 등기에. 등기의 추정력이 있죠. 등기부 등본을 봐야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추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등본 열어봅니다. 이게 점유 추정력에 관한 법조문 3개 공부한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점유권은 기본적으로 법조문해야 돼요. 법조문. 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자, 일단 또 그림을 통해서 갑 건물을 의리 무단으로 점거. 무단 점거, 불법 점거, 본권 아무런 본권 없죠. 본권 없으면 도둑놈이니까 알면서 이놈이 악이. 자, 1년쯤 살다가 을이 팔아제끼입니다. 팔아제끼려면 지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야겠죠. 위조해서 병한테 팝니다. 병은 매수인이죠. 병은 이 건물을 점유하는데 돈 주고 사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사실은 소유권이 없어요. 암놈 등기 무효, 내 등기 무효, 나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카. 하지만 지는 소유권 있다, 본권 있다 믿고 1년간 식당했죠. 본권이 없는데도 내 건물이야. 소유권 있다 믿고 선이. 그래서 도둑놈은 악이, 이 사람은 사기당한 피해자. 본권, 소유, 내 건물은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소유권이 있다 믿고, 선이. 자, 1년쯤 지나서 갑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3가지 문제. 1년간 건물에 살았죠. 지가 살면 사용이익, 세 줬으면 월세, 사용이익, 임료, 과실. 다 같은 말. 사용이익, 임료, 과실 문제. 과연 건물은 돌려줘야 되는데 2천만 원 월세 상당액도 돌려줘야 되는지 과실 문제. 2번째, 점유하다가 꼭 불내버릴 수가 있죠. 아니면 부숴버릴 수도 있고. 건물, 이 점유물 멸실에 따른 건물값,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 점유하면 꼭 비용이 발생해요. 왜? 보일러가 항상 고장나요. 그래서 점유하면 항상 보일러가 고장나서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가 발생하고 꼭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어. 점유하면 꼭 내부 공사를 해요. 그래서 5천만 원 공사비 들였더니 시가가 1억이 늘어나더라. 가액이 증가가 일어나더라. 유익. 반드시 가액 증가가 일어나야 유익비가 돼요. 이와 같은 비용 청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 3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3가지 201, 2, 3조를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가 회복자가 되고 이 본권 없는 점유자, 선이 악의 점유자, 이 소유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소유자의 관계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소유자,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오죠. 건물 돌려주세요. 본권 없는 점유자. 그럴 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3가지 법조문이 작동이 된다. 201조, 202조, 203조. 뭐 전문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에 관한 법조문 3개가 작동된다. 자, 여기서 안 한 갈 거예요. 2번, 3번, 4번. 처음에요. 자, 봐봐요. 매매가 갑을 매매인데 무효 취소됩니다. 머릿속 그려봐요. 갑을 매매인데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로 날아가요. 그러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이 201, 2, 3조 이 법조문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는 작동이 된다. 이렇게 외워요.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는 이 법조문 3개가 작동이 된다. 작동이 되니까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취득한다. 첫 번째 법조문에 따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매가 무효 취소됩니다.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이 법조문 3개가 작동이 된다.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안 돌려줘도 돼요. 하지만 3번.
매매가 무효 취소된 게 아니라 매매가 해제됩니다. 자, 봐봐요. 흑파부터 봐요. 매매가 해제돼요. 그러면 무효 취소되면 돌려주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고, 해제되면 받은 거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해요?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죠. 그러면 해제가 돼서 서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법조문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 다 돌려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취득 못해요. 이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이익 전부. 자, 봐요. 갑을 매매 해제됩니다. 해제되기 전에 매매되고 5억 받았고 얘가 건물 받았어요. 자, 그러면 1년 후 해제됐는데 해제하면 5억 돌려주고 목적물 건물 돌려줘야 되겠죠. 원상회복. 그러면 우리 배웠어요. 해제에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할 때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제가 애우라겠어요. 받은 이익 전부. 그래서 받은 게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 플러스해서 이자 가산해서 돌려주고, 건물 목적물이라면 여기서 1년 동안 사용이 월세 나오겠죠. 과실이 있다면 플러스해서 과실도 돌려주는 거예요. 건물 돌려주고 과실 돌려주고 원금 돌려주고 이자 돌려주고 구조가 똑같아요. 얘만 이자 가산하면 안 되겠죠. 얘도 사용이 과실 함께 전부. 그래서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는 이놈이 선의 점유 1년 동안 선의로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취득하지 않아. 이 법조문이 201, 2, 3조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는 작동이 돼요. 201, 2, 3조가. 근데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에는 원상회복 범위가 전부 돌려주기 때문에 과실도 전부 돌려줘라. 아무리 선이라도.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과실도 전부. 왜? 우리 해제에서 공부했어. 이자 가산하라고. 얘만 이자 가산하면 안 되지. 얘도 과실 가산해야죠. 그래서 서로 공평하게 받은 이익 전부니까 이 지문을 해결하려면 3번 지문을 해결하려면 선의 매수인이라도 과실을 과연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취득해서 안 돌려줘도 되느냐. 그럼 어떻게 훈련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 이걸 외워요. 괄호를 외워. 받은 이익 전부. 과실도 반환해. 해제의 경우는 전부 돌려주니까 이자도 돌려주고 과실도 돌려주고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취득 못해. 전부 돌려줘. 이렇게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돌아버리지. 무효 취소는 적용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부는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돌아버리는 거고 이해하면 돼요. 범전적을 잡고 그걸 훈련하는 거야. 이유. 왜 여기는 돌려주고 위는 취득가 안 돌려주느냐. 이유가 이거야.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니까 과실도 아무리 선이라도 전부 돌려줘. 전부. 이걸 뿌리를 내우라 했어. 뿌리를. 받은 이익 전부. 매수인은 과실 돌려주고 너는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 서로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4번은 또 뭐냐. 또 돌아버리는 판례가 나오는 거지. 자, 처음에 낯설지 훈련하면 돼요. 점유자가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적법한 본권이 있었대요. 자, 임차인이란 얘기요. 임차인으로서 점유, 임대차 계약이 있었겠죠. 그럼 임차인은 적법한 본권이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 임대차 계약의 법조문이 작동되는 거지. 물권법에 있는 이 점유권의 세 가지 201, 2, 3조가 작동되지 않아요. 너는 임대차 계약 거기 법 있잖아. 왜 우리 동네로 올라오고 그래? 그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쪽 법조문이 작동되지. 너는 우리 동네 물권법 점유권 동네까지 오지 마라 그거예요. 이것도 동네로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201, 2, 3조가 작동이 안 돼요. 우리 동네 오지 마. 작동 안 돼요. 그래서 지문은 기억으로 나와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4번을 외우는 거예요. 그쪽 계약 법조문이 작동되지 이쪽 작동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기억. 임차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갑을 머릿속으로 그래요.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아닌 갑이 병한테 팔아요. 새 소유자 점유 회복 당시 새 소유자 병한테
임대차 법조문이 아닌 203조, 201, 2, 3조 할 때 그 203조 반드시 괄호에 넣어줘야 해요. 점유권에 기한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 이 규정에 따른 비용 달라 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그 법조문에 따라 해결하는 거지 이 점유권 동네 이 법조문으로 비용 달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그쪽 법조문으로 해결하는 거지 점유권 비용 이 법조문에 따라 비용 달라 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임차인 나오면 점유권 안 돼 그래요. 너는 이 동네로 오지 마. 임대차 법조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갑한테 하든지 등기 했으면 병한테 들이대든지 제3대 된 대학력 그쪽 법조문으로 해결하는 거지 점유권 이 법조문으로는 오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결국 다 정리해봐요. 3번하고 4번 그냥 2, 3, 4 별 3개 해요. 2, 3, 4 이게 좀 난이도가 상이에요. 난이도 상이니까 해서 난이도 상지 맞춰버리자. 그러면서 별 3개 하고 그럼 정리를 해봐요. 2번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는 201, 2, 3조가 점유권 3가지 법조문이 작동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울 이 3가지 법조문도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선의점유자라면 과실 취득하고 뭐 이딴 거 다 작동돼. 하지만 해제 적법한 계약 관계가 있어. 그때는 작동 안 된다. 그래서 하나는 작동되고 2번, 3번, 4번은 2개는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작동 안 되는 거 해제 작동 안 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 작동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해제는 왜 적용이 안 되느냐. 받은 이익 전부 돌려야 되니까 손이라도 과실까지 전부 돌려줘. 이렇게 외우시고 계약관계가 있으면 임대차 법조문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오지 마. 그래서 작동 안 되는 거예요. 네 동네에서 놀아. 점유권 동네로 오지 마. 작동 안 되니까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점유권 규정으로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없다로.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3가지 법조문 과실부터 들어갑니다.